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이경순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보는 면역력 높이기입니다.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이 법칙과 더불어 사는 법칙이 있는데 밤낮의 법칙이겠죠.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면역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걸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24시간 생체시간 비밀 연구로 미국의 세 교수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 그다음 마이클 영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체는 미스테리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겠죠. 21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9시에서 자정까지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고요. 새벽 2시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도에 이르고 면역세포 활동이 가장 왕성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되면 저체온이 되는데 우리가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비단 야외에서 캠핑이나 등산이나 이런 걸 할 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그 다음에 방도 좀 남고 영광님 코소리 때문에 잠자는 거 방해받기 싫어서 별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체온을 예방하는 방법은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제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6시 되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하루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의미도 되고 또 뭐냐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소화되는데 도와주는 일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6시 햇빛을 쬐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하는데 송가체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6시에서 9시는 혈압이 오릅니다. 3시에서 6시에 저체온증 되면서 혈압이 오르면서 이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멀전시로 막 가는데 이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인슐린 분비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와 우리 몸의 관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표는 꽤 복잡해 보이죠?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검은 화살표를 보시면 잠은 화살표 방향으로 밖에 못 간다.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 못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십시오. NREM 잠 그런데 요게 뭐냐 하면 요 도표 요거예요. 1단계 잠, 2단계 잠, 3단계 잠, 4단계 잠. 그래서 요 하나가 주기가 90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잘 때는 하나, 둘, 셋, 넷, 한 4개에서 뭐 5개, 그 정도 주기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 요 1단계 잠, 2단계 잠, 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자? 반응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 1단계예요. 자? 그런데, 대답이 없으면 2단계예요. 그 다음에 한 20분 3단계, 4단계 45분. 그래서 여기 주기가 90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3, 4단계 잠을 보시면 분홍으로 신분홍으로 해놓은 요 넓이가 45분에서 20분에서 이렇게 점점 적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4단계가 없습니다. 3단계도 굉장히 적습니다. 3, 4단계는 뇌파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섭하고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뇌가 휴식하고 뇌 청소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 4단계의 잠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REM 잠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옆에 채워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눈이
눈 동자가 왔다 갔다 하지 잠잘 때 그걸 rapid eye movement에 눈 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냐 보면 여기 도표에 보시면 빨간 표가 점점 길다가 깨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냐면 몸이 휴식하고 꿈을 꾸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기억을 못할 따름이죠. 그 다음에 뇌는 평상시에 깨어있는 만큼 활동을 하고 수면 방추에 그 높은 주파수가 기억을 이제 낮에 모았던 걸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수면은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데 지금 우한 폐렴 같은 것도 정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스탠퍼드 수면인데 이 스탠퍼드에서 연구한 바에 하면 첫 번째 사이클에 있는 90분 요 수면의 질이 모든 수면의 질을 다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정말 잘 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정말 좋은 면역력을 기르는 일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인데 아이들은 어때 자고 나면 쑥 큰다 그랬죠? 잘 때 컸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우리 젊으신 분들은 피부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피부가 팽팽하고 예쁘려면 정말 잘 주무셔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잠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수면 부족이 90%래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시고 또 성인이나 노인은 항노화 늙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반드시 신경 써서 잘 주무시는 걸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빛이 있으면 빛이 눈을 통하여 들어가면 시교차 상핵이라는데 시상 하부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핵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우리 신체 내부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는데 손가체예요. 우리 몸 뇌의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솔방울을 닮았다. 그래서 손가체라 그러는데 여기서 빛이 들어가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에 반응해서 만들어지고 빛의 푸른 파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햇빛을 못 쬐더라도 안에서 파란 파장을 볼 수 있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도쿄의 그 지하철에 불빛이 파란 것은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자살률이 84%가 떨어졌다 그러죠. 파란 파장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억제한다. 그러면 한 9시, 8시 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멜라토닌은 반드시 세로토닌이 있어야만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밤에 다른 걸로 전환돼서 분비된다. 멜라토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면역을 보면 면역 체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암 예방하고요. 세포 노화 억제하고 항산화, 수면 촉진, 신체 기능 조절, 항우울, 염증 감소를 하는데 이 일주기 활동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멜라토닌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면역력을 올리는데 정말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맷 워크라는 사람이 2019년에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일주일씩 수면을 하루에 6시간씩만 일주일 동안 자게 했더니 우리 유전자 변화가 711개나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유전자로 바뀌어버렸고 또 절반 정도는 암을 발생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들이라는 겁니다. 수면이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루 동안만 4시간만 재웠어요. 그렇게 보고 NK셀, 우리 몸에 지난번에 50억 개의 NK셀이 있고 수지상세포나 림프구나 T림프구를 다 활동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4시간만 딱 재웠더니 NK셀 수가
70%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물질이나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일을 하는 세포니까요. 자, 코티솔과 멜라토닌 수면 주기를 한번 보면 햇빛이 뜨면 코티솔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생체 시계가 우리 몸과 자연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두 번 거스릴 때는 별 일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스릴 때는 병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됐죠. 자,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인 새벽 2시에 면역세포 활동도 가장 왕성하더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2시에는 반드시 자야 되는데 특별히 고3 학부형들 건강이 더 중요한지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지 결정하시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햇빛하고 빛의 푸른 파장에 쓰면 되냐? 아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2002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 발표한 건데요. 보면 체리 100g에는 7000 마이크로그램의 멜라토닌이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샐러리는 체리의 7배에 해당되는 체리가 더 많이 멜라토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샐러리더라. 그 다음에 뭐 부츠, 브로콜리, 치크리, 새송이 버섯, 마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른 문헌을 좀 더 뒤져보니까 호두가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호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멜라토닌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이 세 음식 체리와 호두와 샐러리만 잘 챙겨 드셔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2012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뇌에는 정말 장소가 없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이 없습니다. 림프관은 목까지만 있죠. 근데 뇌에 그 림파틱 시스템이 있다는 게 발견돼서 여기도 하여튼 림프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 이게 발견된 거죠. 이게 아까 말한 non-REM잠 주로 3, 4단계에 있는 그런 때 많이 기능을 하고 있더라. 수면 시에 뇌 척수액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목 림프관에 배출시킴으로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더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오레곤 대학의 제프 리프 교수가 발표하는 것입니다. 쥐의 뇌 외부 모세혈관 모양입니다. 자, 우리 혈관에는 그 뇌에는 특별히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뇌 세포 뉴런이고요. 세포를 도와주는 악교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10배나 많습니다. 뉴런보다. 그 세포들이 우리가 잠자면 60% 이렇게 쪼그라들어줘요. 그럼 60%만큼 뇌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 척수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래서 뇌 척수액이 이 혈관 사이에 있는, 뉴런 사이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시작하니까 외부 청소를 싹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내부 혈관으로 또 가 내부까지 다 청소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일을 하더라. 뇌 청소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연구물입니다. 지금 의학 용어들을 설명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또 관심이 있으시면 두고두고 여러 번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한 페이지만 가지면 여러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벽 6시에 햇빛이 나자마자 생체 시계 조절하는 일을 좀 하시고요. 햇빛 쬐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맞춰집니다. 수면 시간은 자연 법칙에 따르면 22시에서 6시.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빠 죽겠으니까 제대로 안 자고 주말에 몰아잔다. 더 생체 시계가 교란됩니다. 8시간 수면이 최적인데 난 정말 졸려 못 견디겠어. 그러면 오후 2시와 3시 사이에서 낮잠을 30분 미만으로 자야 됩니다. 이건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세를 하든지 의자에 쭈그리고 엎드려 자든지 아니면 알람을 해놓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 발병률을 봤더니 봄에 서머타임 한다고 수면 1시간 덜 자니까 24% 심장질환이 더 발생했어요. 가을에 서머타임에서 해제됐으니까 21%, 1시간 더 자고 덜 자고 해서 심장질환이 45%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면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인 새벽 2시에 면역 활동을 하는 세포들의 활동도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주무시도록 하고요. 멜라토닌 분비 정진을 위해서 숙면이 필요하고 또 숙면을 위해서도 멜라토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도 성립하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를 많게 하려면 수면 환경을 깜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노르웨이에 가면 새벽 5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여름에는 해가 쨍쨍하게 떠 있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면 잠잘 시간 되면 전부 다 커튼을 쫙 치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암막 커튼이죠. 우리가 깜깜한 환경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온도는 춥다 싶고 서늘한 온도 18도에서 F는 65도 그 사이. 그 다음에 늦어도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이 아닌 천연 멜라토닌을 섭취하는 거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음식들은 체리, 호두, 샐러리만 챙기셔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먹는 건데 이 트립토판이 녹황색 채소나 견과류나 콩 종류에 많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덤으로 뇌의 쓰레기 제거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데 덤이 안에가 추가될 수 있죠. 반드시 잘 주무셔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 듣고만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서 정말 면역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쯤은 문제가 아니죠. 평생 사는 내 몸의 면역력 정말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